안녕하세요. 도합부동산 대표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한 달 전쯤 9월 달에 이제 지금 제 블로그에다 글을 쓴 내용인데요. 조금 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됐다는 거고요. 9월 1일 민특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입법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시세 대비 높은 전세가는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한 가격대에 시세 대비 전세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임대사업자라면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조건이고, 저는 웬만하면, 나 예외상이라고 해도 그냥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임대사업자라면 그게 더 편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또 그게 이제 이게 해야 되는 경우인데 안 했다라고 뭐 이렇게 또 유권 해석 뭐 이런 거 따지다가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 그러면은 난감해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그 모든 그 세제 혜택 받은 걸 다 이제 돌려줘야 될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취소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벌금을 또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보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 임대사업자라면 가입해야 할 보증보험이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집값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5억이다. 이제 그러면은 5억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는 집값의 90%,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10억이라고 예를 들게요. 10억이면 집값이 10억이면 10억까지 보증보험이 가입됐는데 이제는 9억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이따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3억이면 3억까지 대출 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하면서 노트가 났네요. 2억 7천 이하여야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를 40일간 하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왔고요. 뭐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뭐 무자본 갭 투기, 건전한 등록 임대 시장,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임대인 너네가 불이익을 받아라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임대보증보험을 사용하는 사람인 임차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임대인이 들게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합리하고 어떤 이런 사고 사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주도 우리가 놀러 가면 렌트카를 빌릴 때 렌트카 업체에서 제 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가 뭐 보험을 들 때 뭐 자차 보험을 포함시킬지 아닐지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택시장에서 보증보험을 임대 보증금 누구 거예요? 임대인 게 아니잖아요. 임차인 건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든다? 그게 이제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임대인은 75%, 임차인은 25%, 니네끼리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눠 가져라? 나눠서 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예,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 우리가 그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그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싱하고 그 방향을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거 이따가 예를 가지고 설명할 거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전세가율에서 이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을 합해서 이제 따지겠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이제 보증금을 그 보증보험을 할 때 보증금 플러스 은행의 선순위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있으면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감평가격은 공시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 현재는 감정평가, 공시가, 실거래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는 공시가나 실거래가 없는 경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세 사기할 때 감정평가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비리가 있던 사건이 몇 개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게끔 해야 하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 교통사고 났으니까 차 몰고 다니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혼수 났다고 이제 지하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지하를 임대 주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컴다운 해야죠. 자, 공시가격의 140%를 인정하고 신축 연립 다세대의 경우는 90%만 인정한다. 그리고 임대보증과 임대차 계약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의 임대보증보험은 1년을 들지 2년을 들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임대차 계약기간으로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편한 탁상 공정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2년 계약했다가 1년 후에 저 나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보증보험을 들었는데 100만 원이라고 칠게요. 200만 원이라고 칠게요. 보증보험이 200만 원 나왔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200만 원이 나왔는데 임차인이 1년 후에 저희 딴 데 이렇게 어디 옮겨갈래요 해가지고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1년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간다 그러면 200만 원 중에 세입자가 낸 금액은 25%니까 50만 원이죠. 임대인은 150만 원을 냈고 임차인은 50만 원을 낸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임차인이 나가면서 그냥 나갈까요? 아니겠죠. 야, 내가 50만 원 줬으니까 보증보험 25만 원어치 내놔. 이러겠죠. 그럼 임대인은 25만 원을 주고 또 임차인이 구해지면 임차인한테 또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에 맞게끔 또 보증보험을 들어야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200만 원이라는 가정을 하고 1년 후에 나간다는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는 365일이니까 720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300일 만에 나간다, 280일 만에 나간다, 그럼 그걸 또 계산해야 되지. 야, 그리고 20만 원, 30만 원 되는 돈을 이제 또 계산해서 막 달라고 해야 되고, 그거 주고 또 들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이걸 임차인이 들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고, 임대인이 부자고, 임대인은 뭔가 돈 많은 사람,
예, 임차인은 불쌍한 사람. 마치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임대인은 돈 많고 막 여유롭게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지난 정부에서 예,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런 이상한 누가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를 바꿔놔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개정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24년 7월 1일부터 시행,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그걸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세가율 요건 강화,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의 의미는 주택가격의 90%까지만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이 된 거고요. 이 전세가율은 보증금의 선순위 채권을 포함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3억이에요. 공시지가 3억에 140%를 곱한 거를 집 가격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 가격이 4억 2천. 집 가격이 4억 2천이고 이 4억 2천을 100%로 봐서 여기까지 보증보험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제는 집 가격이에요. 집 가격의 90%까지만, 그래서 3억 7,800만 원까지만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4억 2천, 공시지가의 이제 140%를 곱한 금액이 4억 2천이고 나는 4억 2천에 전세를 주고 있었다 그러면 다음 전세 계약 때는 이렇게 맞춰야 한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한 4,2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 주택가격 산정 방법. 원래는 감정가, 감정평가, 공시가, 실거래가였는데 이 중에 세 가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는데 감정가는, 감평가는 공시가나 실거래가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만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은 130에서 190%로 이렇게 좀 다양했어요. 근데 그거를 140%로 한다는 겁니다. 감정가는 100에서 190%로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이거거든요. 그 보증보험 가입주택 가격 산정 방법인데요. 이게 공시가 곱하기 요율 해가지고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9억 미만이냐 9억에서 15억 사이냐 15억 이상이냐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막 요율이 틀렸어요. 근데 이거를 다 140%로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세법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좋건 나쁘건 좀 단순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세금 계산을 못 해요. 이거는 세금 계산도 아니고 보증보험 계산하는 건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140%로 공시가의 140%고 전세가율의 90% 해서 126%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공시가가 3억이면 이제 공시가의 현행은 150%인데 이제 140%로 전부 다 통일이 돼요. 그래서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공시가가 3억이면 지금은 4억 5천, 150%를 곱해서 4억 5천인데 조정이 되면 4억 2천이 되는 겁니다. 140%만 곱해지니까요.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줄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90%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은 기존의 4억 5천에서 3억 7,800으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7,2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예. 그래서 4억 5천에 보증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이제는 7,200만 원을 내줘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은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그냥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할 거면. 예? 뭐 하면 하지 마, 뭐 하면 하지 마 하고 또 유효기간까지 단축을 시켜놨어요. 감정평가를 지금은 2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데 1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감정평가 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없애야죠, 뭐. 예. 보증보험의 보증기간 개선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임대인이 선택을 합니다. 1년 할지 2년 할지 임대차 기간으로 할죠. 예, 개선은 보증기간은 이제 임대차 기간으로 바뀝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가장 이게 또 계산하기도 편한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건 좋은데 저는 나중에 돈 계산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임차인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행시기입니다. 시행시기. 신규는 내년 7월 1일부터 근데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이제 임대사업 누가 하겠어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26년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23년이니까 한 3년 2년 6개월 정도를 유예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또아 부동산 블로그에 오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또아 부동산을 치시면 되는데 이렇게 국토교통부 자료, PDF 자료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